내각의 권한을 넘어서는 군 통수권, 계엄권 또는 사법부나 헌법재판소나 많은 인사권들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고유권, 국정 전반을 거부 중립 내각에게 맡기고 대통령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 대통령은 나라의 얼굴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미 망가진 얼굴로 외교 무대에 날설 수 없기 때문에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손 떼라 하는 의미 속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야당은 자기들이 먼저 제안했던 거국 국민내각을 우리 당이 수용하니까 바로 걷어차버리고 딴지 걸기, 알찔자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야당이 원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대통령 끌어내려서 헌정 분단, 국정 분단, 안오미 상태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너 전화 요즘에 많이 받는 요거 좀 순서 가기 전에 우병우 수석이 구속됩니까 안 됩니까 계속 왜 나한테 묻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오늘 물어보겠다 그랬어요. 근데 검찰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 사진 한 장으로 우리 고 기자의 사진 한 장으로 태도가 바뀐 건 확실히 보여요. 이렇게 팔짱 끼고 검사들 앞에 서 있는, 그리고 이제 그 무슨 검사들이 이러고 앉아 있는 거. 데스크에 뭔가 이렇게 좀 걸터 앉은 듯한 그런 거, 그 사진 한 장이 사실은 이 수사를 완전히 바꿔놨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저렇게 사진 지금 검찰의 태도를 바꿔놨는데 그러면 저 검찰은 정말 우병우 전 수석을 샅샅이 수사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우선 자 그 처가 부동산 문제는 사실은 지금 그 이영렬 본부장이 하는 중앙지검 거기에서 하는 건 아니고 윤곽근 팀장이 하는 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진은 지금 윤곽근 팀장한테 조사를 받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저기서는 일단 뭐 대충 끝난 것 같아요, 대충. 그러면은 이제 자 이쪽에 직무유기 혐의 아니겠어요? 직무유기 혐의인데. 그게 진짜죠. 아니 물론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정농단 관련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정말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 밝혀낼 수가 있겠지만 몰라요. 오늘 이제 자택 압수수색 자택 했습니다. 압수수색이야 뭐 그건 뭐 하나 많아요. 그리고 핸드폰 뺏기면 그렇게 치욕스럽대요.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니까 그 휴대전화에서는 여러 가지가 뭐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좀 진전을 봐야 되겠는데. 핸드폰 칩 빼고 바꿔버리면 또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압수수색 보여주세요. 동영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압수수색 동영상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기자들한테 거의 뭐 이 공개가 이거는 안 그냥 됐다는 집을 것 찍은 같아요. 거랍니다. 예, 집을 찍은 거고 압수수색 동영상이 없다. 황제 수색을 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장면, 압수수색하는 장면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밤늦게 그냥 기습으로 해버리고, 원래 그것도 통보도 하잖아요. 왜 우리 몇 시에 한다. 그러니까 들어가면서부터 그냥 통보해갖고 사진을 찍게끔 만들어주는 압수수색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면 지금 일부러 노출 안 시키려고 밤늦게 해서 기자들한테 물을 먹였다. 뭐 이런 지금 황제 수색을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병우 전 수석이 사실 이런 특수수사를 얼마나 많이 해봤습니까? 본인이 해보는데 해본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했을 경우, 내가 만약에 그 민정수석을 내려놨을 경우에 어떤 일을 당할 거라는 걸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이미 뭐 증거라는 증거는 아마 본인이 자기가 검사였으니까 검사로서 한번 이렇게 휘둘러보고 전부 다 없앴을 것이고, 휴대전화도 아마도 이미 휴대전화를 바꿨을 것이다. 정리하고 하죠. 당장 SNS에도 검사가 아니죠. SNS에도 그 텔레그램인가 하는 대로 사이버 망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민정수석하고 내려놓고 나서. 아니 이 검사가 아니죠. 만약에 그거 핸드폰 그대로 들고 갔으면. 우리 국민 감정은 조금 다르다는 거는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이 최순실 사건의 관계자들, 직간접적 연루자들이 다수가 나타나겠지만은 제가 볼 때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게 우병우 전 수석입니다. 특히 공직에 있으면서. 근데 지금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과정을 보시면은 제 식구 감사하기 차원을 넘어서서 모시는 수사를 해요. 사실 우리 지금 그동안 진행된 수사가 검찰 수사로 진행돼 왔습니까? 언론 수사였지. 언론이 터트리면 그다음 따라갔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 황제 소환에 이어가지고 이게 또 황제 압수수색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검찰이 존립 기반을 검찰 출신이 흔드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국민들은 이런 게 굉장히 속상하고 화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필연적으로 몰아가요, 이런 게. 근데 검찰은요 굉장히 영리합니다. 영리하기 때문에 검찰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지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었는데 일단 검찰총장이 한번 이야기하니까 압수수색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또 이게 어떤 게냐면 별건 수사하는 걸 또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뭔가 무조건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다면 본류와 관계없는 다른 건을 가지고 일단 집어넣어서 구속된다는 대충 그러니까 쪽에- 당연하죠. 왜냐하면 검찰은 당연히 구속된다. 구속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별건들은 뭐 안 나오겠습니까? 일단 구속시켜놓고 보는 거죠. 직무유기로 해도 구속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뭐 아니, 다시 풀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직무유기는 규명할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래 민정비서관이나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최순실 씨와 관련한 일들을 뭐 오늘 아침 어느 신문에 보니까 아니, 작년에 조사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경준 검사장 아, 임명한 것만 해도 직무유기가 될 그 수 정도 있죠. 가지고는 그게 안 직무유기가 됩니까? 아마도 뭐 변호사분이 잘 약합니까? 아시겠지만 이 정도 안 아까 됩니다. 보셨잖아요. 잘 그건 아닐 모르는데. 거고 네. 지금 이게 직무유기가 되려면 민정비서관이나 아니면 공직기강 비서관에서 내사를 하거나 뭐 정보보고를 계속 올렸을 거 아닙니까? 최순실 씨가 저렇게 온 사방에 또는 차은택 씨가 전부 다 국정에 개입하고 저러고 다니는데 그리고 뭐 횡령 뭐 무슨 뭐야 포레카라는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그걸 막 뺏으려고 하고 이런 짓까지 하고 다니는데 그거를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었다? 그럼 말이 안 되지. 정말 무능한 일이 되는데 우리나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렇게 무능하지 않습니다. 박관천 경정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올라간 거를 아마도 우병우 전 수석이 그 자리에 서 있어가면서 다 보고서를 묵살했다. 그러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지금 현재 차은택 씨를 도왔던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찰이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의지만 해야 될 있으면요. 게, 요 말씀하세요. 네. 지금은 직무유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진짜 검찰이라면 국민 감정에 부응하고 지금 벌어진 상황에서 법적인 논리를 하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직무유기는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직무유- 검찰은요 아마 저번에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그거 훨씬 적게 뽑아요. 아 굉장히 이제 사실은 신뢰를 갖고 들어주자고요. 우리가 너무 말을 끊는 것 아우 같아서. 저는 심지어 1000명일 때 겨우 들어갔고요. 아, 그렇죠. 몇 저분은 명이셨죠 뭐한 그때? 200명 뽑을 때. 100명. 이게 겸손해 하면서 여기서 100명. 입을 한번 100명. 아니 언론은 더 하죠. 뭐 우리 최선배님 그때 몇 명 들어가요? 10명. 저희는 중소기업에 들어갔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던 말씀은 뭐였냐면은 검찰이 지금은 비록 눈치를 보고 있지만요. 한 삼선 의원이고 검찰 출신이었던 한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 검찰처럼 비겁한 조직이 없다. 거긴 눈치 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제일 먼저 팔목을 잘라내는 의리 없는 조직이 팔목부터 잘라내는 곳이 바로 검찰이다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눈치를 보고 있지만 임명권자의 네. 지금 조금씩 보면서 점점 이쪽으로 기울이를 보는 순간 틀림없이 팔목 바로 댕강 잘라낼 것입니다. 네. 저는 자, 그렇게 하나만 봅니다. 말씀드리면 이 구속이다 보는 거죠. 아, 당연히. 여기 구속.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 당연히 구속. 여기는 구속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의지만 가지면 구속. 아 의지만 지금. 그런데 내년 의지 가졌습니까? 내년 안 가졌습니까? 2월에 검찰 인사가 있거든요. 네. 검찰 인사가 있기 때문에 자, 이 검찰 인사에서 그러니까 청와대의 뜻을 아마 지금 검사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을 거예요.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하는 것이 청와대의 뜻이냐 아니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청와대 뜻이 왜 중요해요? 법조 지금? 출입기자에서 아니 내년 거기까지 2월에, 계산을 하는 내년 거예요. 2월에 검사들 인사가 있다니까요. 검사는 인사에 목매는 조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만약에 청와대의 뜻이 우병우 전 수석 구속에 있다고 하면 무슨 수를 내서 아까 별건 수사를 구속을 시켜야 내년에 좋은 자리 가죠. 좋은 자리라는 게 지방으로 안 가야 됩니다. 검사는 네, 알겠습니다. 지방으로 가면 청와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지는 구속 쪽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또 이 얘기 아니, 들으니까. 근데 이제 이 민정수석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정수석실에 4명의 비서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TK 출신입니다. 대구경부 출신이고 저 우병우 수석도 저하고 친구의 친구인데 네. 그 밑에 있는 비서관들도 다 대구 가면 다 아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위기냐면 거의 형님 동생 분위기예요. 그 내부의 분위기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행정관들 심지어 행정관들까지도 다 TK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민정수석실이 보면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데 누가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정보가 올라오면 이거 폐기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한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그렇다 패밀리군요. 보니까 네. 결국 인사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다 네. 일색으로 TK 일색으로 해놓고 이번에 된 최재경 민정수석도 대구 출신입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지금 난 최재경 수석을 좀 믿고 싶은데요.
직권남용 직무유기라고 해봤자 변호사님 계시지만 1년형인가요? 1년형이에요. 가장 봤자 1년형이고 문제는 1년 이하. 1년 이하죠.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차은택 씨가 돌아오자마자 아예 못을 박았어요. 우병우는 모른다. 그거는 바로 직권남용 쪽으로 차단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엮여야지만 이쪽하고 엮여야지만 형이 커지거든요. 이 차은택 쪽하고 문화융성 쪽으로 엮여야지만 그런데 그걸 완전히 차단해 버렸어. 모른다. 이런 지하에 우병우 수석 모른다. 예, 누구죠? 안종범 수석은 조그만다. 그러니까 표현들이 약간씩 다른데 조그만다는 건 부인을 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병우 수석은 아예 차단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요. 아니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 저는 지금 정유라 씨까지도 소환 가능하다라고 검찰이 흘렸어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구속 쪽에 지금 생각을 하는 게 국민 감정상 일단 구속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직무유기를 해봤자 집행유예로 빼든 뭐든 국민 감정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언제든 그런 어떤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차은택 씨가 우병우 전 수석을 모른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과연 그 검찰의 의지만 있으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도가 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병우 차은택 씨가 사실 이성환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한테 이성환 그 사무총장이 보기에도 사실은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차은택 씨가 거기에다 대고 우수석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증언이 있고 그 명함도 있어요 보면. 그리고서 우병우 전 수석이 심지어는 검찰 간부를 소개시켜줬다는 그런 얘기까지 증언까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이성환 사무총장이 한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성환 전 사무총장을 조금 더 조사를 하면 그렇다면 차은택 씨가 그 우수석이 뒤를 봐주고 있다 하는 그 증거들이 조금씩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이런 것 생각이 근데 듭니다. 아무튼 그리고 지금 아니 그리고 이 부분은 꼭 짚어야 돼요. 사실은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로 해서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냐 직권남용이냐가 나오지만 사실은요 미르 K 스포츠 재단을 비롯해서 본인의 그 재산 횡령 의혹, 재산 신고 문제 그리고 가족들 간의 편법 농지 취득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에 제대로 수사를 한다고 보면은 거의 우병우 게이트라고 해도 돼요. 재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저 동감합니다. 그래야 국민 감정 그래요. 풀어요. 그렇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빈 공간 채우죠. 근데 안종범 경제수석은 대통령한테 모든 걸 다 이제 넘기는 분위기예요. 일일이 대통령이 나한테 다 지시한 거다. 이거는 이것도 뭔가 각본인입니까? 짜여졌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아무래도 안종범 수석 입장에서도 이제 아마 들어가 보면 좀 마음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구치소에 하루 이틀 살아보면요. 야, 여기서 내가 몇 년을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딱 들면 생각이 바뀝니다. 갔다 오셨어요? 네, 저는 좀 갔다 왔습니다. 학생 때 좀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저 상황이 뭐냐면 고립된 상황 속에서 저 안에 들어가 보면요, 정말 평소에 그렇게 잘 사시는 분들은 들어가면 병이 납니다. 폐쇄공포증도 걸리고 여러 가지 막 심리적으로도 어렵고 여기에 내가 몇 년을 썩어야 돼? 이런 생각하면 가족도 못 만나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럼 검찰이 그걸 이용하죠. 자, 당신은 조금 요거 진술하면 요 정도는 좀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이 살살 달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이 혐의를 딴 사람한테 넘기게 돼 있어요. 그건 자연스럽습니다. 안종범 수석 대학 교수만 하셨잖아요. 뭐 압니까 그분이. 그냥 시키니까 한 거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정말 장세동 부장 같이 정말 무슨 충성심이 있어서 뭐 내가 무슨 역사에 수레바퀴 깔린 한이 그런 있더라도. 분들이 아니거든요. 저분들은. 자, 이제 시간이 13분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거에서 너무 시간을 끌어가지고 이걸 다 까야 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까든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영수회담, 김병준 총리까지 등 국정수습방안을 내놨지만 야당은 모두 거부만 하고 있는데요. 그걸 꼭 야당 탓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하여튼 야당이 최순실 사태로 야기된 이 국정 공백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생각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야당과 박 대통령이 소통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국민들의 생각인데 자, 왜 이렇게 외면하는 건지. 자, 첫 번째 야 국정 밀당 속내는 박 대통령 군 통수권 개헌권 내려놔.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거 듣고 2, 3발 한꺼번에 까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주장이 합당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하려면 그리고 네, 문재인 대표가 얘기한 거죠. 두 분 다 법률가 아닙니까? 자, 국군 통수권은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국군 통수권을 헌법에 있는 거를
저 대통령이 저 취임할 때 선설합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거를 헌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헌법을 지키지 않도록 개헌을 해놓든가 아니면은 저 얘기는 결국은 하야하라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저 얘기가. 그렇다면 아니면 아예 하야를 주장하든가. 그렇죠. 그게 아니고 지금 뭐 국군 통수권까지도 다 내려놔라 하는 얘기는 사실상의 하야 얘기인데 하야라는 단어는 안 쓰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정직한 태도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준비가 덜 돼서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야했을 경우에는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 대선 치렀을 경우에 지금 상황이 여론이 꼭 지금처럼 가라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분석이 좀 덜 끝났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저희 얘기는 정직한 태도는 아니다. 차라리 저렇게 주장을 하려면 깨끗하게 하야해라. 안철수 전 대표나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하야하라고 주장을 하는 게 정직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전 반론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차피 지금 책임 총리 헌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거국내각 역시 헌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어차피 탈헌법적인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이 상황에서 이런 주장이 왜 그렇게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 두 번째 그리고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달라 이 선으로 완전히 물러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의 또 다른 표현은 아닐지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두 번째 건 먼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의지의 차원이 아니에요. 저거는 명확하게 지금 저 했습니다. 자. 그 군 통수권, 계엄권 등 고유 권한을 내려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지의 표현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가장 하고. 강력한 권한이잖아요, 대통령의.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하야라는 고유 뜻이죠, 권한이잖아요. 저거는. 대통령이 저걸 말을 내려놓으면 다른 얘기가 내려놓으면 헌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헌법에는 여전히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 한 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탈헌법적 얘기를 하셨죠. 탈헌법적이 아니고 저거는 명백하게 현행 헌법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국내각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책임 총리 이런 것들은 헌법의 법률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헌법에 있는 대로 만약에 그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총리가 힘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정치적으로 책임 총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법률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개념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법률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걸 위반하라고 얘기하는 건 곤란하다. 적어도 법조인 출신은 사실상 군통수권 계엄권 이양은 하야를 의미하는 거죠. 제가 객관적으로 뭐 정치 경제 공부했지만 맞지 틀려요. 않습니까? 다른 겁니까? 틀려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서 헌법 74조에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리고 73조에 따라서 외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7조에 따라서 계엄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는다는 부분은 지금 헌법을 위배하고 가겠다. 초헌법적 발상이에요, 야당. 이런 부분은 반드시 비판 가져오고 역풍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하야해라 이런 얘기를 저는 다르게 얘기하는 제가 볼 때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철수 전 대표나 뭐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런 일부 분들이 하야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한테 사퇴하라는 직접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고 네. 이분들은 간접적으로 대통령에게 하면서 본인들의 정치적 정략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요. 제가 볼 때 좋게 말하면 본인들은 인심의 방향에 풍향에 맞추겠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런 부분들이 전국에 반전을 가져온 불씨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하야를 다른 표현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표는 같은 거 사실상 아니냐. 목표는 하야라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전 아니요. 행정고실 아니요, 패스였지. 그 뜻이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분들은요, 이 전국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고 네. 하야를 한다는 것은 전국이 굉장히 단순화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전국을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길게 가급적 가겠다. 시간을 끌어서 다음 하겠다는 거예요. 대선까지 말씀도 길게 일리가 하야해버리면 일찍 끝나버리거든요. 전적으로 동의. 판이 일찍 정리가 전적으로 되고. 동의. 그게 그 말씀을 어떤 드립니다. 의미에서는 지금 청와대와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표 측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게 정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길게 가져가자. 당장 2개월만 더 넘기자. 지금 현재 2개월이라는 건 사실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2개월 이내로면은 60일 이내 선거를 해야 되고 2개월만 지나면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지금 총리가 권한 대행으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양쪽의 이해관계가 아주 교묘하게 맞아떨어져. 근데 각자 목적은 다를 거 아니에요. 목적은 다르죠. 목적은 이쪽에서 다른데 끄는 이유는 뭐고 저 이쪽에서 얼마나 끄는 자기 위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문재인 대표가 지금 대권주자 지도 1위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죠. 왜 자꾸 자기한테 유리한 데 이야기하죠? 자기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네. 대통령 숨만 쉬고 계시고 나머지는 다 그냥 넘겨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니겠습니까? 그냥 청와대에서 밥 먹고 숨만 쉬고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자, 그런 상황을 지금 대통령 하시겠다는 분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국민들한테 호도하는 거죠. 지금 헌법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자, 지금 당장 사퇴하세요. 그리고 아니면 탄핵을 하든지 또 탄핵할 능력 있으면 국회 탄핵하면 되는데 왜 저런 식으로 자꾸 말을 돌려서 하시냐. 그게 저는 솔직하지 않다. 탄핵은 못하죠. 탄핵하는 할 수는 시간이 있죠. 너무 길고 헌법재판소 가고 그러면 또 시간이 엄청 길잖아요. 그한 6개월은 걸리니까 그거는 양쪽 다 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아니요, 친박 원하고 있습니다. 친박 원하죠. 친박은 왜 원해요. 탄핵을 원하죠? 탄핵을 왜냐하면 탄핵을 하게 되면 재신임처럼 돼요. 그렇죠. 만약 탄핵에서 헌재에서 결정을 탄핵이 안 되게 된다? 그럼 대통령이 자기 권한 그러면- 행사하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럼 뭐 임기 다 채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다음 확인하겠습니다. 한번 뜯어보시죠. 네, 뜯어보시죠. 식물 대통령보다는 하야해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식물 대통령보다는 하야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예,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요구는 뭐 한마디로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빨리 사태를 수습하고 혼란을 막는 길이 대통령이 물러나고 빨리 그다음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저와 박 시장님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최 선배 얘기로는 더 화끈하고 아니, 이게 확실하다고 보는 정직하다는 거죠. 저는. 저분들이 정직하다. 정직하다. 그런데 이제 저분들이 과연 자, 이 대통령이 하야하고 2개월 내에 그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려고 할 때 자, 그러면 누가 준비가 돼 있느냐 이거. 전부 다 지금까지 정치권은 내년 12월 달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해 왔는데 지금 그 중에 가장 앞서 있다는 문재인 전 대표도 제대로 된 정책 하나 지금 내놓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국민들은 또 정책도 안 보고 그냥 가서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하고 찍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또 다른 불행을 잉태할 수가 있다. 이런 네, 생각. 근데 문재인 뭐 의원은 아니고 지금 후보죠. 후보도 아니고 그냥 아니고 문재인 전 대표. 전 대표라고 하는 게 좋은데 이분은 트럼프한테 축하 또 메시지도 보내고 그랬어요. 누구나 보낼 수 있죠, 뭐. 네. 사실은 뭐 일각에서는 이분이 지금 뭐 대통령이 거의 됐다고 된 듯한, 생각한다.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서의 미리 준비하거나 하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뭐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놓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치인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네. 여당 차원에서는 정부 여당 차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거고 야당 차원에서 한 거 정도로 네. 와 넘길 수 저는 있다고 그렇게 봐요. 보아지지 않아요. 뭐 누가 언제 우리 정치인의 대표권을 문재인 전 대표한테 줬나요?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거는 글쎄요. 내일부터 아마 여러 가지 뭐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줬는지 좀 궁금한 게 만약에 트럼프한테 누가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가져왔느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여론조사 1위고 지금 곧 대통령이 될 뿐입니다라고 줬을까요? 아니면은 전 야당 대표를 하시고 등등 뭐 이런 설명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앞이 좀 길어야 되겠네요. 네, 좀 길어야 되는데 그럼 예. 트럼프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안 들었을 것 이분은 같아요, 중간부터. 곧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하고 네. 아마 받았었을까요? 자, 그게 궁금합니다. You're fired. 아주 예리했어요. 네.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네. 난 원래 국무총리 관심 없다. 네, 김종인 대표. 근데 뭐 또 여야가 뭐 다 같이 합심으로 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는 또 그런 뭐 가정을 하고 질문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네. 예. 이분은 원래 항상 당신을 권력욕이 없는 사람으로 표현하곤 하셨고 그래서 비례대표 2번 후보가 셀프 공천이 문제되기 전에 혹시 비례되신다는 말씀이 있으시던데 할 때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 젊은 애들 사이에 쭈그리 앉는 것도 곤혹스럽고 했는데 네. 어떻게 됐나요? 2번 스스로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맺기는 힘든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3분 남았거든요. 나는 책임 총리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난 누가 낫다 뭐. 지금 뭐 거론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정대철 전 대표 국민의당 지금 예, 상임 고문. 고문 그분도 지금 강력히 거론되고 있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손학규 전 총리 손학규 지금 전 총리는 이미 전 지사죠. 네, 전 지사. 워낙 직함을 많이 해서 전 지사는 내가 책임 총리 하겠다 그랬죠. 만약에 주면. 이분이 어떻게 보면 더 솔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 김종인 전 대표께서도
나는 원래 국무총리 관심 없다는 문구를 잘 보세요. 원래 없을 뿐이지 제안 오면 하겠다고 하신 분이에요. 아, 원래 없다. 잘 원래 읽어야 됩니다. 없었으나 원래 없다. 아니, 그리고 저분은 총리보다는 대권에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대권.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에 나서는데 관심이 있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말이 사실일 수 있어요. 원래 국무총리 관심 없고 나는 한번 대통령을 해봐야 되는데 그 왜 2년 3개월짜리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임기 맞추는 그렇지, 거. 개헌하면 그 하게 부분에 조건으로.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총리는요, 이번 총리는 정말 막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한테 거부를 둔하죠. 할 수 있고, 먼저 이 내각의 어떤 임명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오히려 더 강한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행정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특히 저는 경제적인 어떤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김종인 대표가 저는 그래도 만약에 본인이 좀 마음을 비운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대권에 안 나고 한다면 김종인 대표도 뭐 괜찮아. 여야 공동 추천으로 아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김종인 대표 뭐 어떤 개헌을 하고 싶어해요. 의원 내각제잖아요. 그럼 자기가 총리 된 다음에 개헌 저기 앞장서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고 의원 내각제로 개헌을 하면 자기 또 다시 총리로 나올 수 있다. 그것도 멋있네요. 아주 괜찮은 네. 거 아닙니까? 그림. 그리고 이 국면에서 우리가 꼭 빠뜨려서는 안 될 게 사실은요 거국 중립 정부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건데 이 총리가 내각을 이끌어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요 권한이 막강한 것 못지않게 아주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야당에 의한 추천을 받기 때문에 야당이 배후에 있는 겁니다. 수렴청정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과의 갈등은 뭐 예고된 수순일 거고요. 예, 그러니까 쉽지 않다. 책임 총리제도 이런 것 자체가. 그죠? 뭐 추천하실 분은 없습니까? 아니 국회에서 추천하는 건 가능해요. 네. 뭐 이거 그게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뭐 좋은 분이 있으면은 새누리당도 라이브 동의할 쇼에서 수 추천도 있으니까. 할 수 있죠, 뭐. 라이브 쇼에서 좋은 분, 생각나는 분. 아니,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좋은 분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냥 지금 나온 분들 중에서 뭐 한 분 손학규, 하시면 돼요. 김종인, 뭐 여러 가지 정대철 뭐 또 많죠. 지금 여러 명 있잖아요. 먼저 네. 추천해 보세요. 뭐 아니 뭐 저는 고건 전 총리, 되시고. 아니, 그분 세 아니, 번째, 우선- 그건 너무 많이 한 아니 우선 정치적으로 욕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뭐 손학규, 김종인, 뭐 저 정대철 그분들은 이런 빼죠, 분들은 어느 정파에 소속돼 있잖아요. 아. 그런 분들은 곤란하죠. 아, 그냥 아예 이럴- 관료 출신. 이럴 때마다 의문의 일패를 당하시는 김한식 총리 늘 의문의 일패. 아 저기 직업이 김한길 의원도 지금 추천됐다고 합니다. 예, 끝났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 다시 감사합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예.